반갑습니다. JD 에듀케이션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플랜트의 신경망인 제어 루프의 3대 요소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제어인 피드백 제어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PNID 예시를 통해서 저와 함께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 PNID 예시 파일은 어디 있느냐? 첨부 파일을 보시면 두 개의 PDF 파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PNID의 예시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PNID 예시를 이용해서 저와 이번 챕터 쭉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PNID를 처음에 딱 펼치면 수없이 많은 배관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개장 루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참 어지럽죠. 하지만 개장 루프의 원리는 단 하나입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개장 루프를 움직이는 원리는 단 하나입니다. 이 D200의 개장 루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이 D200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D200으로부터 출발하는 레벨 LIT가 있고 이 신호를 받은 LIC는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FIC로 연결이 되고요. FIC는 FT로부터 신호를 받고 마지막 컨트롤 엘리먼트인 FCV를 컨트롤하는 루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그 다음 장부터 배울 제어 루프의 3대 요소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플랜트 제어의 원리입니다. 플랜트 제어는 자동차 자율주행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24시간 끊임없이 3단계 프로세스를 반복합니다. 어떠한 프로세스? 첫 번째, 측정. 두 번째, 비교. 세 번째, 조작을 끊임없이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다시 1번으로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1번은 뭐냐? 측정을 하는 거죠. 자동차 센서로 차선을 딱 보듯이 현장의 온도, 압력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전송을 해줍니다. 어디로? DCS 룸 뒤쪽에 있는 렉으로 전송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측정된 현재 값을 뭐라고 부르느냐? PV라는 약자를 씁니다. PV는 프로세스 variable이라고 부르는 PV라는 약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교, 뇌, 제어기로 판단하듯이 목표값, 여기서 우리는 목표값을 SV라는 약자를 씁니다. SV는 set value라는 약자를 씁니다. 그리고 현재값, PV 간의 오차를 비교를 하는 거죠. SV, PV의 오차를 비교를 해서 현장에 있는 컨트롤 밸브에 조작 신호를 보내는데 이 조작은 자동차 모터로 운전대를 돌리듯이 밸브를 열고 닫아서 통제하는 걸 이 3번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1번, 2번, 3번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플랜트 제어의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럼 그 다음 장부터 저와 함께 이 측정, 비교, 조작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측정입니다. 측정은 감각기관과 같죠. 트랜스미터의 가장 첫 알파벳인 T를 따서 PNID를 보면 FT, T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수없이 많은 트랜스미터가 현장에 설치되어 있죠. 그러면 이 배관에 있는 압력, 온도, 프레셔 등을 받아서 인디케이터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DCS로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 챕터에서 인디케이터가 있으면 IT, 인디케이터, 트랜스미터, 인디케이터가 없으면 T만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측정되는 트랜스미터는 현장을 감시하는 눈과 같습니다. 현장의 아날로그 물리량, 온도, 압력, 유량, 수위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를 해서 PV값, 현재 값은 PV, Process Variable이라는 PV라는 약어를 써서 PV 값을 컨트롤러로 전송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 감지된 데이터, 온도, 압력, 유량, 수위를 정기적인 신호 4에서 20mA로 변환을 해서 제어실로 전송까지 해주는 역할이 이 트랜스미터의 역할입니다. PNID를 다시 한번 보면 PNID에서 뻗어가는 점선의 시작점이 시작점이 바로 이 트랜스미터입니다. FT2922로부터 컨트롤 루프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비교입니다. 비교는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 쭉 보게 되면 컨트롤러의 가장 앞 알파벳을 따서 우리는 FIC로 표기해 주게 되죠. PN9 이상의. 그러면 이 두뇌 컨트롤러는 상황 판단을 하는 컨트롤 타워와 같습니다. 역할은 전송받은 현재값 PV 어디로부터? FT 트랜스미터로부터 전송받은 PV값 그리고 운전원이 설정한 목표값 SV set value와 비교를 해서 오차를 계산합니다. 이 SV 그 다음 PV간 오차를 컨트롤러에서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 명령을 하다를 하는데 오차가 발생을 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조작 신호를 발송을 합니다. 어디로? 현장에 있는 컨트롤 엘리먼트인 컨트롤 밸브로 조작 신호를 발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온도가 100도씨인데 지금 120도네 밸브를 잠궈 라고 FIC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처럼 명령을 내리는 컨트롤 타워가 컨트롤러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컨트롤러의 DCS 표기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두 가지 신호가 들어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PV 값이 들어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SV 값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러 하나만 딸랑 있으면 SV 값이 운전원이 넣는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정기적인 신호가 연결되어 있고 다른 컨트롤러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건 다른 컨트롤러부터 SV, set value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컨트롤러는 중요한 포인트, 반드시 현재값 PV와 목표값 SV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조작, 컨트롤 엘리먼트로 넘어갑니다. 1번 트랜스미터, 2번 컨트롤러, 3번 컨트롤 엘리먼트입니다. 컨트롤 엘리먼트는 실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팔다리와 같죠. 제어기 컨트롤러의 전기 공합의 명령을 받아서 밸브의 궤도, 오프닝을 물리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이 이 컨트롤 엘리먼트의 역할입니다. 단순히 수동 쇳덩어리가 아니고요. 신호를 컨트롤러부터 받아서 정밀하게 움직이는 자동화 로봇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1번 트랜스미터, 2번 컨트롤러, 4번 컨트롤 엘리먼트까지 루프의 3요소 중 하나라도 이 포인트 아니면 이 포인트가 끊어지면 플랜트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야지만 이 컨트롤 루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번 더 요약을 해서 PNID를 딱 펼쳤을 때 컨트롤 루프를 따라가는 원칙에 대해서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 원형의 심볼, 센서에서 시작된 점선 전기 신호를 발견했다면 그 시선을 끝까지 따라가셔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지 말고 첫 번째 트랜스미터 그리고 현장의 심볼인 원형이 있다면 끝까지 정기적인 신호 그리고 DCS 컨트롤러 뚝뚝뚝뚝 따라가서 파이널 컨트롤 엘리먼트까지 이 점선을 끝까지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 두 번째, 그 점선의 끝에는 반드시 조절을 담당하는 제어 밸브, 컨트롤 밸브 혹은 온오프 밸브가 반드시 달려져 있어야 컨트롤 루프가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배관이 아무리 복잡해도 어떤 밸브가 어떤 변수에 의해서 제어되는지 그 존재를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T가 적혀져 있지만 가장 앞에 알파벳이 F면 유량을 조절하는 거고요. T는 온도, P는 압력, L은 수위를 조절하겠죠. 이처럼 FT, P, L처럼 어떠한 변수를 제어하는지 우리는 한 방에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얹어서 최후의 보류, fail safe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PNID를 보면 컨트롤 밸브나 온오프 밸브 주위에 FO 혹은 FC라고 적혀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컨트롤 밸브, 모든 온오프 밸브는 fail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F5는 fail open의 약자죠. 그리고 FC는 fail close의 약자입니다. F5는 죽을 때 열려야 하는 밸브입니다. 플랜트가 깨 하고 죽으면 F5라고 적힌 모든 자동 밸브들은 열려야 됩니다. 동력, 전기, 공기압이 끊기면 활짝 열리는 밸브가 이 F5입니다. 예를 들어서
냉각수 밸브 등에 적용이 돼서 반응 폭주 등의 상황을 방지하는 게 이 FO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 FC를 보면 FC는 반대죠. 플랜트가 딱 죽으면 꽉 닫혀 있어야 되는 밸브입니다. 동력이 끊기면 꽉 닫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열 스팀 밸브 등에 적용이 돼서 공정의 폭발 그리고 화재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때 우리는 FC라는 약어를 써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엔지니어 분들이라도 P&L을 딱 보는데 FC 혹은 FO가 자동 밸브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바로 프로세스 엔지니어에게 연락을 해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컨트롤 밸브 혹은 온오프 밸브를 제작할 때 fail 포지션이 없으면 제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FO, FC가 결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P&ID에 명시가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제어 3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어 중에 가장 많은 제어, 피드백 제어에 대해서 저와 다음 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피드백 제어입니다. 피드백 제어는 제어 루프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많이 쓰는 제어입니다. 기본적인 반응형의 방식인 거죠. 작동 원리를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현장의 출력값을 측정을 하죠. PV, 프로세스 베리어블을 트랜스미터로부터 어디로 받느냐? 컨트롤러가 받게 되죠. 그럼 이 컨트롤러는 PV 그리고 SV, set value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set value는 누가 넣어준다? 운전원이 입력을 해주는 게 이 피드백 제어의 set value입니다. 그러면 PV 값 그리고 SV 값을 비교를 해서 현장에 있는 컨트롤 엘리먼트로 신호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컨트롤 엘리먼트가 작동이 되게 되죠. 어느 만큼? PV 그리고 SV가 차이 나는 만큼 컨트롤 엘리먼트가 작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해주게 되죠. 누구한테? PV 값으로 피드백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 컨트롤 밸브가 80%에서 50%로 닫히게 되면 유량이 확 줄게 되죠. 그러면 현장에 있는 PV 값도 확 줄어서 이 PV와 SV를 컨트롤러는 다시 한번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트랜스미터, 컨트롤러, 컨트롤 엘리먼트가 끝없이 반복되는 제어가 피드백 제어입니다. 그럼 이 피드백 제어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오차가 발생해야지만 동작을 하는 거죠. 소를 잃어야지만 외양간을 고치는 게 이 피드백 제어입니다. 하지만 가장 직관적이죠. 운전원이 넣는 SV와 단순하게 현장의 PV만 비교를 해서 컨트롤 엘리먼트를 조작하기 때문에 가장 직관적이어서 P&ID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 피드백 제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생활을 한번 비교해보죠. 우리가 샤워를 하려고 딱 들어가서 물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엄청 뜨겁거나 엄청 차가울 수 있죠. 우리가 몸에 닿아야지만 엄청 뜨겁거나 엄청 차가운 걸 알아서 온수 밸브나 냉수 밸브를 열어주거나 닫아주는 행위를 하죠. 이처럼 오차가 발생해야지만 동작을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직관적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쓴다라는 게 이 피드백 제어의 특징입니다. 이제 피드백 제어의 실물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P201 펌프 피드백 루프를 같이 한번 해독을 해보겠습니다. P&ID 예시를 펼치시면 가장 하단에 P201A, P201B가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 아웃렛에는 FIC 2025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FIC 2025의 역할은 펌프 토출 유량을 조절을 한다라는 게 이 FIC 2025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이 FIC 2025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FIC 2025는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1단계 눈으로 FT 2025가 토출 유량을 측정을 해서 FIC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운전원이 설정한 set value가 있죠. set value와 이 PV 간의 간극을 FIC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에 있는 FIC 2025의 궤도 오프닝을 물리적으로 조절을 하는 게 펌프 토출량을 조절하는 FIC 2025 컨트롤 피드백 제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밸브가 조작되면 다시 한번 PV를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PV와 SV를 끊임없이 비교해서 FCV를 조절해 주는 게 피드백 제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피드백 제어 그리고
제어 루프 3대 핵심 요소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챕터 관련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 혹은 메일 송부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간 안에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